안녕하십니까. 2023년 12월 27일 새벽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의 줄다리기. 그걸 제가 왜 줄다리기라고 표현하냐면,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한 일주일쯤 뒤죠? 1월 초에는 신당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심지어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여의도에 한 100평 규모의 신당 당사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옵니다. 자, 그럼에도 제가 계속 이 본질은 이낙연계에 대한 공천, 이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, 이런 분석을 제가 했었죠. 그 얘기는 언제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않고 유턴을 할 수 있다. 그 유턴을 하는 거에 전제 조건은 결국 당내에 남아있는 이낙연계 또는 정세균계,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주류들, 이 사람들이 공천을 보장받는 방안,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뭐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든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. 그 여지는 공간은 항상 남아있다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냥 버릴까? 버리려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김부겸, 정세균 전 총리까지 이 세 총리가 한 묶음이 돼버리면 이건 버렸다가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걸 이제 디바이드 앤 룰, 분할 통치를 하기 위한 머리도 굴리고,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고립시켜서 이낙연 전 대표만 그냥 혼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을까? 뭐 이런저런 아마 굉장한 시나리오를 연구 중이고, 이에 대한 여론, 그 다음에 이것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, 뭐 이런 것까지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. 이재명 대표가. 그런데 거기에 중대한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. 남평호 씨라고, 뭐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늘 문화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,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나다,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.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낙연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. 이낙연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.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주장을 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걸 최초로 보도한 사람은 2021년 8월 31일자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라는 사람입니다. 8월 31일자입니다. 기자 수첩으로 썼죠. 이게 자신이 있었으면 기자 수첩으로 안 쓰죠. 기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도 썼을 겁니다. 대장동 뭐 무슨 의혹 뭐 이렇게. 근데 그냥 가볍게 문제 제기하는 형식으로 기자 수첩으로 썼다. 근데 이 사람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,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제보자를 잘 밝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밝히는 거로 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,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.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바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제 자기가 내가 제보자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. 이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보면 박종명 기자의 얘기도 맞고 남평호 전 실장의 얘기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. 그럼 남평호 전 실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? 이낙연 전 대표하고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대선 경선 후보 당시에 경선 캠프의 종합상황실장,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를 할 때 총리실에 민정실장을 했었고, 그 다음에 경선 후보였을 때 종합상황실장을 했었다. 뭐 뺏지만 안 달았을 뿐이지 아주 최측근이다,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. 근데 이 사람이 2021년 8월쯤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. 근데 제가 경기경제신문에 나온 건 8월 31일자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아마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뭐 추가 취재를 좀 했는데, 뭐 추가 취재가 뭐 여의치 않아서 기자 수첩으로 썼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일단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해보자 뭐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썼을 수도 있죠.
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평호 전 실장은 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제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을까? 그거야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, 본인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자꾸 당신이 제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 아니다, 나는 이낙연 전 대표와 무관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는 곤란하다, 이낙연 전 대표와 상의 없이 내가 제보한 거다,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,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. 왜 그렇지 않냐면, 자,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그거 대장동 제보한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일 거야, 이낙연 전 대표 측일 거야,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,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 제보자라는 게 확인된 거 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. 공격의 강도가 이제는 대놓고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.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이낙연 출당 이거 뭐 확인됐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할 텐데, 그런 걸 남평호 전 실장이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제보자는 나라고 드러내놓고 나온 이유, 저는 본인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자꾸 뭐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, 글쎄 제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별로 믿지 않고요. 저는 오히려 이 사람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출마하려고 하는 곳이 서울 강서갑입니다. 강서갑의 강선우 현 대변인 지역이거든요. 그 자리가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의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공천 지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맞춰서 회고를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의 공천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보기 때문에, 그래서 본인이 아니야,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확실하게 단독 살림을 차려야 된다. 그러니까 이재명, 이낙연 사이에 어떤 협상 분위기, 여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런 그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본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여하튼 출마를 하겠다, 강서갑에, 이런 걸로 보이고요. 지난 12월 9일 얼마 안 됐죠. 남평호의 남다른 선택, 위기를 건너갈 담대한 공동체, 이 출판 기념회를 하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도 당연히 참석했죠. 본인의 최측근인데.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,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 문제가 윤석열,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 문제가 그대로 있다. 이대로 내년 총선에 가면 3년째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와 국민들이 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억지로 고르라고 할 것이니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을 거의 공식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에도 이낙연 전 대표는 여전히 뭐 이재명, 정세균 그 만남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. 아니, 본인이 신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면 그 두 사람의 만남 결과에 실망할 이유가 없죠.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? 신경 안 쓰고 자기의 대책만 세우면 되는데, 그게 아니고 실망했다는 표현 한 걸로 봐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, 자, 그런데 이 남평호 전 실장이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자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이 강줄기가 훨씬 더 폭이 넓어졌다. 어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다. 그래서 제가 중대한 변수가 등장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당연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, 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낙연 출당시키자,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될 거다. 그러면 뭐 설령 이낙연, 이재명 이 두 사람이 그 윗선에서 뭐 좀 의견을 조율해서 자 우리 같이 뭐 나가고, 뭐 발표는 안 되겠지만 뭐 누구누구는 공천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협상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이낙연 전 대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. 당신 때문에 지금 대장동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,
물론 객관적인 사실하고 다르죠.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공세를 취했는데 자기들이 옳았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 사이의 화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 됐죠. 저는 그 어려워지는 국면을 남평호 전 실장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.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낙연 신당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.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물론 이 부분은 저의 그냥 분석이고 관측이죠. 단순하게 남평호 전 실장이 그냥 이낙연 전 대표가 자꾸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가 공격을 해소해 주겠다?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.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은 본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화살은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남평호 전 실장의 일종의 고백, 이 내용이 앞으로 이재명, 이낙연 간의 어떤 뭐 신당 창당 문제를 둘러싼 물밑 협상, 여기에 굉장히 난관으로 등장했다.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끌어안기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략 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